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파나소닉이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이 프라임데이 이후 또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주식 시장이 이제 위쪽에 빅테크 주식들이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할 것 없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그 많이 오른 그 부담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살짝씩 빠졌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무섭게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살짝 빠지는 모습이고요. 아마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좀 쉬어가는 오늘인데요. 자, 그런데 구글은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조금 올랐어요. 오늘 장중에 좀 빠지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왔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들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마존 주식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마존이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자, 그런데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계속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1.5% 가량 빠졌고요. 오늘도 1.5% 거의 육박할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원래 그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많이 오르고, 그리고 프라임데이 당일이나 또 그 다음날 좀 빠지는 것이 그 정상적인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그 원인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아마존이 프라임데이에 있었던 실적 발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임데이 때 있었던 그 대규모의 판매, 또 레베뉴, 인컴, 넷 인컴에 대해서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그 정확한 수치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 의구심을 내죠. 이거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중에 유세프 스퀄리라는 이 애널리스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도 아마존이 이번에 프라임데이가 unqualified success,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미심쩍은 성공을 거두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이렇게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던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주식이 조금 더 힘없이 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애널리스트 스퀄리는 이 아마존에 대해서 또 그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습니다. $4,000로 올렸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약간의 또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여전히 이 아마존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000로 올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이 사람이 언급하는 거는요, 현재 33명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아마존의 미래는 정말 강력하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으니까요. 현재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이요, 평균 그 타겟 프라이스가 4,200불이에요. 4,280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00불 이상이 더 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충분히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여전히 지금 추매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구글 주식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글이요, 오늘 쉬어갈 법도 한데, 오늘 작은 액수지만 0.01%지만 또 올랐거든요. 다른 빅테크 주식들이 완전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구글은 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글이 지금 이 그래프 보시듯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구글이 사실 올 가을 또 내년, 후내년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주식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구글에 대한 소식들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구글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third party 쿠키를 블락한다라고는 그 소식을 원래 이전에 전했거든요. 2022년도면은 블락하겠다, 이제 막겠다 그랬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번복을 해서 2023년까지 우리가 막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작은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아래에 있는 그 회사들인데 TTD나 또 뭐 매그나이트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자, 이 third party 쿠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크롬에서 그 검색하다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쿠키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쿠키를 통해서 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이제 데이터를 얻어가는 건데, 이걸 이제 막겠다 그러니까 사실 작은 그런 광고 회사들이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조금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고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2023년까지 연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좋죠. 왜냐하면 광고 회사들이 더 자유롭게 광고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다음은 구글과 관련된 재미난 소식인데요. 자, 구글이 이 맨하탄에 구글 스토어를 오픈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애플 스토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하탄에 가게 되면 애플 스토어가 3층짜리 아주 멋있는 그 애플 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면 애플의 다양한 기기들을 우리가 감상하고 인조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애플 폰이나 또 애플 맥이나 또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구글이 구글 스토어를 오픈하게 된 거예요. 한 블락 차이로 이제 구글 스토어를 만들었는데요. 1층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픽셀 폰이나 픽셀 버드나 그리고 또 이 핏비트죠. 건강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계인데 이러한 것들을 전시해 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자랑할 수 있는 기계를 다 갖다 놓은 거겠죠. 물론 이 구글이 그 사실은 하드웨어 쪽이 약해요.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애플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이 구글 스토어에서 뭘 전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만들었던 전화기나 또 이어폰 같은 거, 그리고 건강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한다라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 그 구글 스토어의 특징은 뭐냐면 애플 스토어랑 닮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거는 뭐냐면 more playful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가 이제 구경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아이에게 이제 주기보다는 이 구글 스토어에서 구글 기계들을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구글이 아직은 하드웨어가 약해요. 애플에 비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처럼 하드웨어도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겠다. 우리가 이런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좀 더 이 구글이 약한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구글 스토어나 구글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보강하는지를 앞으로 좀 주시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마스 캐딜락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율주행 그 베타 버전의 구독 서비스 언제 시작하냐? FSD subscription? 이라고 질문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을 했죠. 지금 현재 베타 버전 출시 전에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지금 수리하고 고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Hopefully next week.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 정도면 이 FSD 베타 버전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 또 이런 부분, 기술적인 문제들은요, 시간이 또 일주일, 2주 이렇게 금방 흘러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베타 버전이 출시되고요. 그리고 이게 구독 서비스가 시작되면 또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파나소닉이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파나소닉이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다?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협력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이유들이 아니고요. 파나소닉 그 자체 회사의 문제인데 우리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 주식을 처음 소유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작년 3월 달입니다. 2020년 3월 달인데요. 코로나가 강력하게 덮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자, 그때는요. 테슬라 주식이 곤두박질 쳤을 때예요. 무려 거의 한 70% 가까이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때 파나소닉은 테슬라 주식을 7억 3천만 달러치의 테슬라 주식을 이제 다 사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하게 됩니다. 차익 실현이요, 무려 5배 이상을 차익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얻은 수익은요, 다 팔고 나서 얻은 수익은 36억 달러를 얻게 된 거죠. 5배 이상 차익 실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나소닉이 왜 테슬라 주식을 갑자기 전량 매도했을까요?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한 이유는요, 테슬라 회사의 미래가 안 보여서가 아니고요. 이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체의 문제인데 AI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파나소닉이 이제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거든요. AI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블루 연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70억 달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36억 달러도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는 뭐 대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 파나소닉이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한 이유는 테슬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 그 회사를 어떤 AI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테슬라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감사합니다. LA의 종교스TV였습니다.